하지 않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전자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4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정순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순회 의원입니다. 2019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남부대학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공사 중 출하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고의 대회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음 달에 열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비롯해 광주시가 광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메가스포츠 대회 개최는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물론이며 지역 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더불어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지난 4월 2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 콘서트가 열렸었고 이를 보기 위해서 외지 관람객 3만 명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특히 방탄소년과 트와이스 등 K-팝 스타들을 보기 위해 전 세계 한류팬 1만여 명도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시는 교통, 안전, 숙박 등 특별 대책을 마련했으나 극심한 교통 혼잡과 부족한 식당 등의 문제로 관광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숙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웃픈이란 웃기면서 슬픈 현실을 말합니다. 관광객들 대부분이 공연만 보고 당일 광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광주에 체류를 해야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주를 찾은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광주가 아닌 서울이나 여수 등으로 숙박을 위해 떠나 있고 국내 관광객들도 대부분 단일치이기 일정으로만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5성급 호텔 46곳, 4성급 호텔 75곳, 3성급은 198곳, 2성급 251곳, 1성급 166곳이 있지만 광주에는 5성급 특급 호텔이 한 곳도 없습니다. 관광호텔 등급을 받은 호텔 9개만 영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상 4, 5성급을 특급 호텔로 불리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광주의 특급 호텔은 홀리데이 광주 1개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지역 관광 인프라 속에서 남구 프라도 호텔이 올해 6월 1일 폐업했으며 38년의 역사를 지닌 동구 신양파크 호텔도 내년에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광주시 호텔들이 2012년 19곳에서 2017년 14곳으로 해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급호텔 부족은 대형 행사 유치 차질은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마이스 산업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스 산업 매출은 규모가 큰 행사에서 주로 나오는데 광주시가 개최 건수에 비해 매출액이 낮은 것은 대형 행사를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급호텔 객실 부족뿐만 아니라 2,000명 이상 인원 회의 등 행사를 할 수 있는 5성급 특급호텔이 없어 국제회의를 유치하더라도 숙박은 여수로 안내하는 등 타 시도의 관광객을 빼앗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통수단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숙소를 예약합니다. 하지만 광주는 숙소를 예약하기에 그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같은 메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없습니다. 향후 광주시의 관광산업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특급호텔이나 비즈니스 호텔 건립과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해 광주시가 문화수도 광주, 관광도시 광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광역시 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 시민만을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용섭 시장님과 장희국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비례대표 나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모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있어 광주광역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등급을 정하여 일률적, 획일적인 각종 서비스 및 복지 혜택의 수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비율이 64.1%로 발표되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인지적, 물리적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 당사자의 생존과 이동에 꼭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급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도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장애인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2018년 3월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금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 당사자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는 일과 행정이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서비스 발굴과 전반적인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서비스의 적극적인 발굴자이자 체계적인 사례 관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요구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문적인 담당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 민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장애인 복지관의 서비스 수요 증가와 기능 조정에 대비한 조직 구조 개편과 사업 방향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민간 복지 서비스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 복지 서비스 확보를 위해 시스템 통합 및 개발이 필요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 총량 조사와 실시간 서비스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다양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번번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9 전국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안전도시 광주라는 찬사를 들었으며 전국 최고의 재난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5분경 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 시험 중 갑자기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심코 지나갔으나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고 이유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운전한 사실과 근무자가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시험 가동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순식간에 제한치 5%의 3.6배 수준인 18%로 상승했음에도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고 12시간이나 더 가동한 뒤 정지됐다고 합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발전소에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한빛원전 운전 중에는 처음이고 2012년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 사고, 2013년 한수원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 이후 우리나라 핵발전소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한빛원전 간의 설치 운영 중인 핫라인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사건 발생 당일 22시 24분경 한빛원전 1호기가 운영기술 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 정지했다는 문자를 통보받았을 뿐 더 이상의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방사능 비상 등급상 청색 비상 상황이 아니고 광주가 방사능 방제 계획상 비상 계획구역 밖에 있어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빛원전 사고 발생 시 한빛원전에서 35km 거리인 광주광역시에 15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사고 규모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주시의 원전사고 안전대책과 방사능 방제 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빛원전과 관련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빛원전 30km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광주시를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광주시가 정보 공유 및 비상대책 수립 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한빛원전의 획일적인 업무 체계와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한빛원전 간에 연결된 핫라인이 이번 경우처럼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소소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가동될 수 있도록 재점검과 원의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 내 원전 전문 인력을 충원해 방사능 방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한수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추후 이와 같은 사건 사고 발생 시 한빛원전과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한번 발생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원전 사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생생하게 실감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운영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를 보면서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비참한 참동을 불러오는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주시와 강주은행이 대부분 견인하고 있으며 강주시 공무원과 강주은행은 전용 강주 산생카드 도약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불통과 소통의 한계로 대부분 소비자와 상공인들의 강주 산생카드 존재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와 강주은행 그리고 소상공인이 소통하여 현장에서 홍보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하고 지속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주다운 정책 기반으로 강주형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 9월 서울시와 신한은행, 신한카드가 각 기관이 가진 공공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3조 간의 빅데이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주시와 강주상생카드 운행사인 강주은행이 주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업무 협약을 맺고 최근에 상권지역의 업종 및 개폐업 현황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상권 분석 서비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은 역량 결집을 위해서 시장님과 소통이 정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민선 7기 일자리 노동자 사업 중 소상공인 자생력이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준비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하여 사업 성과에 대하여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하여 답은 현장에 따른 말과 같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정을 파악하여 시장님과 소상공인의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정렬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US 여자 골프대회에 이정현 식스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우승을 하였는데 상금은 100만 달러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운행을 진행하는데 1,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주 세계 수영선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역할을 중요시 생각했으며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